네, 먼저 모교에서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와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학과 내과학 전공 임지현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를 하라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제 논문의 결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보다는 여기 많은 연구자 선생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도움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좀 더 메소돌로지에 집중해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출판한 논문은 Thromboembolism After Coronavirus Disease 2019 Vaccination in Atrial Fibrillation Flutter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mRNA 백신이 옛날부터 뭐 연구는 되고 있었지만 첫 번째로 어프루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 것은 코로나19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세계 유수의 기관들 WHO나 뭐 CDC, ECDC 질병관리청 등은 코로나 백신을 여러 노인들이나 여러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백신을 맞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뉴스에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혈전증이 많이 생긴다라는 위험들이 자꾸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뉴트럴하게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괜찮다 이런 말도 많았고, 일부에서는 뭐 어떤 특정한 스롬보시스가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질문을 갖고 시작한 것은 저는 이제 순환기내과이기 때문에 순환기내과에서는 atrial fibrillation이라는 부정맥 환자를 많이 보는데 이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두세 배 가량 스트로크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좀 더 스롬보엠볼릭 리스크가 높은 이 환자들은 과연 백신을 맞고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다는 메소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을 하였고 셀프 컨트롤드 케이스 시리즈라는 메소돌로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께서도 아마 익숙한 데이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코호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코호트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SCCS라고 불리는 연구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연구 설계는 아시다시피 코호트 연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한 약물 노출군과 비노출군 혹은 뭐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 두 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정하는 여러 통계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신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confounding by indication이랑 healthy vaccine bias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 똑같은 76세 남자 환자가 2명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막 스트로크를 맞고 배드리디는 환자이고 오른쪽인 사람은 매일 건강하게 30분씩 운동을 하는 아주 건강한 76세 남자입니다. 이 두 환자 중에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파서 막 끙끙 앓고 있을 때 백신 독감 백신을 맞으러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을 다 그냥 컨벤셔널한 코호트 연구를 해보면은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결과가 다 좋게 나오는 그런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onfounding by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에 초기에 굉장히 백신 물량 공급이 제한되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백신이 공급이 되었는데 의료진은 처음에 공급이 되긴 했지만 그 외에는 이제 75세 이상의 어떤 요양병원이나 어떤 기관에 있는 굉장히 아픈 사람들한테 먼저 제공이 되고 그다음 차례차례로 65세와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식으로 백신이 점차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급의 순서가 있다 보니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우리가 연구를 비교를 해보면은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게 노인들도 많고 질병들도 많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 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높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백신은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백신이 갖는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 Self-Controlled Case Series Method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코호트 연구에서는 어떤 환자군과 다른 환자군을 비교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SCCS는 특정한 환자군 내에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 그 환자군 자체가 스스로 컨트롤이 되면서
어떤 트랜지언트한 익스포저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 템포럴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보게 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백신 세이프티나 드러그 세이프티 같은 연구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도표로 간단하게 보시면 코호트 스터디는 결국 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어떤 리스크가 올라가냐에 대한 것이고 SCCS 연구는 언제, when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 빨간색 기간이 이제 리스크 피리오드이고 이제 파란색 기간이 컨트롤 피리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피리오드 동안에 이제 이벤트가 몇 번 있었냐, 번개 모양이 몇 번 있었냐를 이제 파란색 컨트롤 피리오드 동안에 몇 번 이벤트가 있었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본적으로 뭐 어큐트 아웃컴과 인터미디언트 익스포저 간의 연관성 분석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여러 이제 기본 가정들이 있으나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를 먼저 보면은 저는 총 2021년에 백신을 맞고 스트로크를 둘 다 맞은 14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게 60% 정도고 아스트라제네카가 3분의 1, 모더나가 5% 정도에서 접종이 되었고 AF 환자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오랄 안티코아글란트를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약 70% 정도가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는 오랄 안티코아글란트 복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SCCS의 그 개념을 갖고 보시면은 여기 포함되는 모든 환자들은 AFib이 있고 백신을 맞았으며 그 다음에 이 기간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제 스트로크나 뭐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 뭐 시스테믹 트롬보 엠볼리즘 같은 아웃컴 이벤트가 있는 사람만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케이스 온리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1차, 2차 백신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1차 백신이나 2차 백신을 맞고 21일 기간을 리스크 피리어드로 잡았고 그 외의 기간은 이제 컨트롤 피리어드로 잡았습니다. 프리리스크 피리어드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건강할 때 백신을 맞기 때문에 이 기간에선 특별히 이벤트가 굉장히 낮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뭐 생각해봐도 스트로크를 맞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백신을 맞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이제 배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데 뭐 특별히 AF 환자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스롬보엠볼릭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았고 각각의 아웃컴을 보더라도 특별히 올라간 이벤트는 없었으며 뭐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도 뭐 크게 리스크를 올리는 백신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안티코아글레이션 사용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갈렸는데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군은 이 리스크 피리어드 동안에 특별히 리스크가 올라가진 않았는데 반면에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 군은 백신을 맞고 나서 트롬보엠볼릭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항응고제 사용군이 안 사용군이 더 안 좋은 건 아니냐, 블리딩 리스크도 높아서 안 사용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항응고제 사용군이 오히려 더 리스크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고 이벤트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저희는 이제 AFib 환자들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AFib 환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안전하게 맞아도 된다라는 이 결과 관찰을 보았고 하지만 다만 이제 오랄 안티코아글란트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AFib 환자들, 심방세동 환자들이 오랄 안티코아글란트 프리스크립션 레이시 굉장히 낮습니다. 뭐 선진국, 미국, 유럽 같은 데만 봐도 우리나라 그나마 잘 되는 편인데 에도 불구하고 뭐 차드바스크 스코어가 2점 이상이어서 오랄 안티코아글란트를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이 뭐 미국, 유럽 같은 데는 50-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과는 뭐 백신을 맞아도 되지만 우리가 오랄 안티코아글란트를 잘 처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